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15년차 직장 경력은 어느덧 30년이 된 정김경숙입니다.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가셨다고? 구글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여서 여기서도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 이걸 버리고 나이 50에 못 간다가 아니라 나이 50이니까 가야지. 구글 그 본사에서의 생활은 어떤가? 나 주눅 들어요. 그거 좋아요? 한번 해보자. 그때 40살이었어요. 체력 얘기를 사실 매일 하는데 지칠 때 아이디어 안 나와요. 루틴은 깨지라고 있다고 봐요. 수요일 안 됐으면 목요일부터 그냥 다시 잡으면 되는 거고 해 뛰기 전에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제가 그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뛰어넘진 않아. 망해도 그 경험은 네가 경험이잖아. 스스로 미래야 내가. 아니 딴 사람이.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란.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예전에 우리 유튜브 원희 컨텐츠 만들던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이현 기자한테 만약에 취준생으로 돌아가면 삼성전자, 카카오 어디 가고 싶냐? 이랬던 그렇죠. 기억나죠. 2년 전이네 벌써. 만약에 재입사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카카오 같은 회사에 가고 싶다. 이지상 기자는 삼성전자 같은 데서 일하고 싶다. 맞아요. 라는 이야기 했었죠. 이제 2022년 버전으로 제가 바꿔서 한번 여쭤볼게요. 구글, 애플 이라고 구글, 하면 애플. 어디에 가고 싶으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이에요. 왜요? 저는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살고 있기 그치. 때문에. 우리는 다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살고 있죠. 네. 그런 이유. 왠지 더 친숙한 느낌? 그럼 구글이다라고 하면 구글 코리아, 구글 본사 중에서는 어딜 가고 싶어요? 기왕이면. 네. 예. 오! 기왕이면. 저도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요 이야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모시는 게스트가 구글 코리아 임원을 12년 하고 다시 미국에 있는 구글 본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어떤 분인지 이미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럼요. 제가 IT 출입 기자로 처음 이제 기자 생활 시작했을 때 이분 가장 먼저 가서 인사드려야 되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업계의 구루이시기도 했고 구글 코리아 정김경숙 전무라고 하면 좀 과장 조금 보태서 모르는 사람 한 명 없다. 이분을 진짜 몰라고는 기자 생활 할 수 없다. 이런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미 한국에서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셨는데 그런 지위를 두고 다시 50대가 되어서 미국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셨다는 건데 저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물론 구글 본사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했지만 그건 이제 30대 이현의 생각인 거고 50대 이현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좀 상상이 잘 안 되기는 해요. 저는 지금 50까지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도 고민인데 50세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 그것도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데서 또 오늘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여쭤보고 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김경숙, 로이스 킴, 구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입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15년차 직장 경력은 어느덧 30년이 된 정김경숙입니다. 영어 이름은 로이스 킴으로 하고요. 그냥 저는 로이스로 편하게 불러주시면. 로이스님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직함을 구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기사 같은 데 보면 조금씩 직함이 다 다르더라고요. 미디어 스토리텔링 디렉터라는 직함도 있고 뭐가 정확히 맞는지. 제가 있는 팀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 전체 커뮤니케이션 이름을 그렇게 말하고 그 안에 제가 갖고 있는 팀은 인터내셔널 미디어 리에이송 슬래시 스토리텔링.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인터내셔널 리에이송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인터내셔널 스토리텔링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인터내셔널 미디어들이 미국 내에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그 미디어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구글의 스토리를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긴 이름의 이 직함을 달고 계신 게 올해로 4년 차. 네, 이제 4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가셨다고 책에서 읽었어요. 어떤 과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은. 그래서 이 구글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여서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요. 2019년도에 6월 달에 이제 전 세계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이 이제 미팅을 해요. 매년 미팅을 하는데 마지막 날은 보통 이제 질의응답 시간 제안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제가 그때는 구글 코리아를 총괄하고 있었을 때 그때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중앙일보에서 신년 기획으로 본사를 가서 취재하고 싶다. 이 한국 기자가 가면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제 본사에서는 이게 이제 다른 나라 기자인 거죠. 다른 나라 매체니까 그걸 담당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고 BBC가 간다 해도 사실 이걸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지? 약간 애매모호해지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 팀, 커뮤니케이션 팀으로서는 좀 아쉽다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미국 안에 여러 특파원들이 있는데 특파원들이 질문이 있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미국 매체만 담당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누가 좀 전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제안을 했고 3주 뒤에 이제 그 부사장이 이제 이메일을 보냈는데 맨 밑에 채용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인터내셔널 미디어 리에이송 헤드를 뽑는다고. 근데 저는 그냥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아 내가 제안한 게 대단히 정말 구글이야 이러면서 직급이 제가 생각했던 제가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도 임원이었으니까 근데 그 임원급은 아니어서 아닌가 보다 이제 그렇게 접었다가 물어나 볼걸?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담당 디렉터한테 했더니 로이스 네가 관심 있었어? 그럼 네가 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게 직급이 좀 낮아서 네가 이 팀을 키우고 역할을 넓히면 되는 거지 그러는 거에서 정말?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1인 팀으로 사실 시작을 했고 네. 지금은 이제 뭐 300% 성장이지만 아직도 3명밖에 없는 팀인데 예, 아주 작은 팀입니다. 기자님 얘기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저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 제가 쌓았던 브랜드는 있잖아요. 로이스 아니면 정김경수 알았던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 미국 가면 1인 팀을 시작하니까 제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피드가 엄청 빨라요. 구글 코리아도 그랬지만 구글 자체가 너무 빠르고 이제 마지막은 가장 컸던 건 영어예요. 한국에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팀은 보도자료 쓰고 뭐 블로그 쓰고 근데 이걸 영어로 해야 되고 또 진짜 말도 제일 잘하고 글도 제일 잘 쓰는 그런 사람들이 또 저희 팀에 와 있는데 네이티브로 이 사람들하고 내가 경쟁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그게 사실 가장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 50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나이 50에 못 간다가 아니라 나이 50이니까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못 가면 이제 영영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영영 내가 도전이라는 걸 못 해보고 그냥 50에 그냥 편하게 구글 코리아 있으면 뭐 남 알아주고 뭐 이렇게 지내는구나. 그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살 날에. 그래서 그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보자. 사실 그런 걱정도 했어요. 내가 직장 생활 30년 경력에 진짜 먹칠하다 오는 거 아닌가. 가서 뭐 영어 못해서 쫓겨났다더라. 예를 들면. 뭐 그래서 걱정했지만 가보자. 뭐 남는 게 경험이니까 뭐 망해도 그런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로이스는 겸손하게 저 많이 몰랐어요 라고 하지만 IT 출입하는 기자들이면 총괄을 맡고 계셨으니까 모르는 기자는 당연히 없었고 구글은 워낙 중요한 회사고 10년 동안 임원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 이걸 버리고 뭐 한번 해보지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되게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행복한가예요. 그러니까 전무님 뭐 이런 임원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100% 무시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중요했던 거는 나도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제가 구글 코리아에 왔을 때 제 팀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팀을 내가 처음부터 일구는 거. 뭐 팀이야 키우면 되고 내 역할이야 넓히면 되는 거지. 너 그거 하려고 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더 하면 되지. 이런 약간 해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물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건너가셔서의 이야기도 네.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건 대체 어떤 삶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또 너무 구글 그 본사에서의 생활은 네. 어떤가. 네. 진짜 막 천재들 온 전 네. 세계에서 온 그 야망 있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천재들이 정말 바글바글한 곳에서 일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 네. 궁금해요. 나 주눅 들어요. 그 좋아요? 이게 좋지만은 않아요. 한국 구글에서도 일할 때도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나는 어떻게 다 이렇게 뽑혔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본사로 가니까 더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난 진짜 어떻게 다 이 집단에 들어왔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도 들고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냈지 뭐 제 책에도 약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인도 친구인데 엔지니어인데 라이브 트랜스크라이브라는 걸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하면 실시간으로 얘가 자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 자막이 나오도록 그렇게 개발을 한 친구가 있어요. 어감 구조 때문에 발음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AI를 활용해서 또 이해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자막 처리를 하고. 근데 그 사람한테 더 많이 제가 감명을 받았던 거는 그 친구가 인도 출신인데 되게 작은 마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인도 안에서도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들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개발하려고 하고 천재니까 개발했겠죠.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안에 있는 따뜻한 마음을 다 볼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더 많이 부러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럭키하다. 그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진짜 이 일을 하는 거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겨우겨우 하는데 사람들이 내 진짜 실력을 모르는 거야. 아니면 내가 언제든 좀 들통날 거야. 뭐 저도 있거든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4년 차, 5년 차, 아니면 6년 차 내가 계속
잘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계속 들고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너무너무 뛰어나고 또 아니면 정말 젊은 친구들이 저보다 더 뛰어나고 근데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겪는데 그런 얘기를 저뿐만 아니라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뛰어나다고 하는 뭐 디렉터도 아니면 바이스 프레젠트도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걸 다 겪는 거예요. 아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서로 공유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다 똑같구나.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못하는 거를 그냥 깔고 말하고 가요. 나 영어 못한다고 알지? 나 영어 못해. 근데 난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영어 하다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표현 있으면 고쳐달라고 하면 되게 다 고쳐주거든요. 근데 나는 에너지 레벨이 넘치지 않아? 나 아이디어가 넘치지 않아? 뭐 그러면 너네들이 무슨 회의할 때 뭐 불러주면 내가 가서 같이 해줄게. 그러면 또 되게 많이 인바이트를 하거든요. 제가 못하는 거는 그냥 깔고 가고 잘하는 거는 제 자신한테 인커리지 시키고 나는 이런 거를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가면은 조금 밸런스는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지상 기자랑 저랑 그 카카오 삼성전자 얘기했던 게 그 콘텐츠에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기업 문화가 좀 있어서 뭐 쟤는 삼성스럽다, 뭐 쟤는 맞아요. 카카오스럽다, 네네. 혹은 뭐 듣동나스럽다 네,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있잖아요. 조직마다. 네, 맞아요. 구글도 그런 게 있어요. 구글만의 특징 같은 것들이 네, 좀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는 구글리니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구글리니스. 구글리하다 뭐 이렇게 구글리. 얘기를 해요. 되게 칭찬, 러블리하다. 칭찬. 구글리하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 볼 때도 4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구글리니스예요. 근데 구글리니스를 한 단어로 표현하기 되게 어렵고 긍정적이다. 그리고 열정이 넘친다. 사람들하고 같이 주도적으로 뭘 같이 하려고 한다. 다른 회사랑 구글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회사에서 이거 합시다라고 하면 나대지 마. 왜 저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걸리지 마. 괜히 일 벌리지 그런데 저희는 그런 나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거를 또 좋게 봐요. 와, 제가 저런 걸 해주네? 그러면 같이 하면 되고. 저는 그거를 이제 주도적인 문화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다 구글리니스라고 불러요. 근데 두 분 다 구글스럽습니다. 그런가요? 네, 구글 오실 수 있는 그 4개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 3개를 맞추셔야 돼, 이제. 이거 기록하시고 저희 혼자 괜히 또 기다린다고요. 이 책 쓰셨잖아요. 네. 표지를 이렇게 보니까 표지를 레츠고 멋있어요. 티셔츠를 입은 분이 네. 고양이랑 같이 장애물을 네. 넘어뛰는 이런 이미지를 표지로 쓰셨더라고요. 이게 좀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제 되게 유명하신 일러스트 작가분이 해주셨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고양이고 고양이. 제가 고양이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50년 평생 단편 소설인데 고양이 검은 고양이에서 벽장 있죠, 속에 있죠. 네. 그게 너무 무서워갖고 고양이를 눈도 못 마주치고 진짜 이렇게 길에서 있으면 이렇게 되돌아가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하와이를 한 달 살기를 해서 하와이를 갔는데 에어비앤비 주인이 고양이를 2마리 키우는 걸 모르고 갔는데 2마리나 있는 거예요. 여기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한번 이것도 바꿔보자. 네. 그래서 내가 그럼 고양이 밥 줄게. 매일 고양이 밥을 주니까 제가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제 문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한 달 동안 너무 친해지고 제가 거실에서 일하고 있으면 왜 꼬리 이렇게 쓱 부딪히면서 근데 제가 한 달 딱 마치고 이제 트렁크를 이렇게 앞에 마당에 두었는데 그 트렁크 위에서 제 짐 위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와, 얘가 한 달을 있었는데 얘네들이 안 와보다 내가 이제 가는 거를 그게 너무 짠했고 또 하나는 이게 내가 50년 평생 갖고 왔던 그런 퍼셉션이나 내 감정 이런 것들이 정말 순식간에 바뀔 수 있구나. 나는 여태까지 고양이를 무서워하고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뜻밖의 여행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이게 바뀔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확장성이 있네. 그래서 나이가 들으면서 우리 고정관념이라는 게 너무 심해지잖아요. 강해지죠. 라떼 마리아 이러고 그런 거에서 정말 눈을 띄워준 게 그 고양이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네. 나는 못해, 나는 원래 이래라는 네. 마음도 같이 뛰어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냥 뛰는 게 아니고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예. 장애는 앞에 뛰기 전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뛰어넘진 않아요. 그냥 해보니까 자신감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성 후배들이 많으니까 어떤 뭐 직책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를 가거나 그래서 이거 저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러면 자신감은 나중에 따라오니까 하라고 먼저 해보고 안 되면 말지 뭐. 망해도 그 경험은 네가 경험이잖아. 그것도 돈 받고 해. 뭐 월급 받고 한다고. 뭐 그렇게 해서 자신감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한 10년, 20년 저희보다 먼저 커리어를 했던 여성 선배들이나 주변 분들이 일단 하라고 네.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뭐 대학원을 가든 뭘 하든 네, 일단 네. 하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시는 게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저질러야 될 것 같다. 어떻게 네, 될지 저지르자. 네. 네. 수습은 미래에 내가. 아니 딴 사람이.
아 진짜로요. 아니면 시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 너무 지금 당장 모든 걸 준비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부제가 이제 네. 지치지 않고 인생을 키우는 기술이고 네. 책표지 뒤에 보면 계속 해봐요. 나이 50에 실리콘밸리도 가는데 라고 써있어요. 제가 아는 정김경숙 디렉터님, 이 로이스는 지치지 않고 단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120% 달리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열정 만수르였는데 내가 아는 네. 로이스는 한국에서도 진짜 많은 새로운 프로젝트들 네. 그리고 뭐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언론사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 프로젝트도 이제 네. 로이스가 만든 네. 프로젝트잖아요. 그 열정의 근간은 일단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치지 않는 장거리를 얘기하시는지가 네. 궁금했어요. 네. 일단 저는 체력 얘기를 사실 매일 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이 좀 있으면 일하는 게 되게 수월해요. 사실 일이 혼자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같이 일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가 빨리지 저 사람을 얘기하면, 근데 이런 사람도 있지만 막 같이 일하면서 에너지가 막 같이 2배, 3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그게 되려면 정말 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이런 정말 신체적인 체력이 마음의 근력도 움직이고 사실 아이디어도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해요. 지칠 때 아이디어 안 나와요. 몸이 이렇게 막 에너지가 넘치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힘들면 이거 또 왜 하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육체적인, 신체적인 일단 레벨을 좀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좀 꾸준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해보려고 하면 사실 이렇게 책을 읽고 영감을 받는 거는 비교적 쉬운데 로이스랑 같은 길을 가려면 체력도 로이스만큼 키워야 맞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이제 영감을 받으면 한 2주 열심히 해요. 네. 그런 다음에 또 사정이 네. 많이 생기죠. 네, 여러 네, 가지 그쵸. 일들이 생겨요. 우리 맞아요. 인생에는. 맞아요. 그럼 또 미루다 보면 겨울도 있고 그럼 또 새로 책을 또 네. 읽고 또 영감을 네. 받아요.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3년째.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어차피 어. 방향성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지. 작은 목표 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 뭐 작심 3일이면 3일마다 왜 목표 세워서 하라고 하듯이. 근데 저는 방향성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냥 방향성대로 쭉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요번 달이 안 됐으면 다음 달에 그냥 잘하면 되는 거고, 요번 주 안 됐으면 다음 주 잘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만약 운동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약간 사람들이 안 하는 운동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운동 하세요? 그러면서 검도해요. 그러면 6개월 뒤에 만난 사람도 그거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검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혹시 검도 아직도 하세요? 그러면 네 해요. 혹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또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계속 해야지. 약간 그런 것도 좀 동기부여가 됐고, 또 하나는 제가 서포팅 시스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같은 회사에서 아니면 같은 친구들끼리 같이 해보면 그것도 서로 이제 너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좀 그거 어쨌든 꾸준히 운동을 하시려면 루틴을 잘 잡는 것도 맞아요.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좀 팁을 좀 주신다면.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아니면 저녁형 인간이다. 아니면 내 일 근무하다 보면은 뭐 3시에서 4시는 요때는 빈다. 그거를 파악을 해서 그 시간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막 30분밖에 안 난다. 그래서 30분이면 저는 15분 갔다가 걸어가서 15분 갔다 오라 그래. 그럼 30분 쓰는 거니까 내가 5분밖에 없으면 2분 걸어갔다 2분 반에 오라고. 그래서 짬 시간도 그냥 그렇게 운동을 하라고. 그래서 오늘 뭐 야근도 있고 안 됐다라고 해서 아예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시간 10분이면 10분만 해도 된다. 우리 이거 저기 이거 차 빨리 갖고 빨리 오면 떼고 늦었고. 지금 여기 네. 의자 이렇게 스쿼트 자세로 앉아있어요. 스쿼트로. 저는 영어 얘기 해주셨으니까 영어 네. 얘기도 하고 싶은데 네. 누구나 사실 실수하고 망친다고 벌써부터 말씀을 영어 얘기하시는데 지금도 근데 이제 로이스도 책에 보면 영어 관련해서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맞아요. 또 그 경험을 또 발판 삼아서 영어를 공부하는 에너지로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구글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텐데, 한국에. 그러니까 전 이제 아시아 지역을 다 묶어서 저희가 이제 화상 회의를 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줌 회의가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익숙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래서 제가 근데 발표를 맡았어요. 되게 중요한 발표고 한국을 대표하는 발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준비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7분짜리인데, 그리고 대본도 거의 다 외웠죠. 외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발표할 때 좀 자신 있었으면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여서 이렇게 다 하고 이제 7분 다 돼갖고 That's all what I have. Do you have any questions? 하고 딱 얼굴을 들어서 딱 모니터를 봤는데 다른 사람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상황은 뭐지 봤더니
제가 그 음소거 버튼 안 풀고 계속 얘기해서 음이 안 들어가서 걔네들은 아무 소리 못 들었고 저한테 이제 막 문자를 해갖고 로이스 소리 안 들으니까 빨리 저거 해. 근데 저는 뭐 그거 못 듣고 계속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다른 주제로 넘어간 거예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뭐 이불킥 그 너머로 막 모든 사람 머릿속을 다 가서 다 이거를 그냥 지우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그 좌절감과 와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영어를 고민스럽게 하면서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번 해보자. 그때가 40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나 지금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정말 최악의 실수고 근데 그거를 저는 다 떠들고 다녔어요. 왜냐면 그게 정말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실수인데 막 알리면서 나 이런 실수 있었고 너무너무 싫고 나는 정말 네이티브처럼 영어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열심히 할 거야. 그런 다음에 한 6개월마다 만난 친구들한테 나 영어 어때? 맨날 이제 물어보고 그러면 너 잘한 거 요만큼 늘었어 뭐 이렇게 다 얘기해주면 막 더 잘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제 인생의 최악의 실수인데 최고의 실수가 돼서 지금도 영어를 하루에 3시간 정도를 공부를 하는데 그 원동력이 지금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7분의 수치감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 막 더 잘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정말 아무리 바빠도 계속 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실수담이 있다면 그거를 그냥 좋은 발전 동기로 그냥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그 말이 생각나요.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할 뿐. 이런 광고 카피가 생각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로이스 본인의 영어 실력에 어느 정도 몇 점 정도로 좀 만족하고 계세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한 70점? 아직도요?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 일단은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고 영어를 정말 너무 잘해야 돼서 만약 그쪽에 계신 분들의 영어 기준을 본다면 라이팅이 너무 뛰어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자신 있어요. 한글로 하는 거. 한국어로 한 손으로 쓰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아마 저의 목표치는 여긴데 가야 될 길은 멀다. 제 나름대로 영어를 이렇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이게 한 개, 두 개 생기더라고요. 근데 꾸준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꾸준히 우리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저도 마찬가지인 게 발전하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제가 오늘 갖고 그래서 포기를 해요. 3개월 하다가 큰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사람들의 평가 같아요. 내 자신은 그 늘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옆에 사람 정말 늘은 걸 알아요. 한 3개월, 6개월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고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저도 구글 코리아 있을 때 3명이서 같이 팀을 짜갖고 튜터링 같이 해서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더 잘해야지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같이 팀을 꾸려서 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 그게 팟캐스트든 아니면 오디오북이든 아니면 그냥 뭐 뉴스 채널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하나 발견해서 그걸 꾸준히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라. 그러니까 저도 매일매일 영어로 진행되는 미팅 들어가면 새로운 단어들 많이 쓰니까 다 적어놓고 그다음에 뭐 이메일 누가 보냈는데 뭐 모르는 단어 썼다 그러면 또 다 정리해놓고 그래서 그 정리해놓은 것만 합치니까 한 14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출간하실 저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책으로 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 출판사 연락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정리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팁으로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달리기 할 때 네. 운동하실 때 많이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콘텐츠를 듣고 공부하는지 중요할 것 네. 같은데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일단은 이제 샘플이 다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나레이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호주식 발음이 있고 또 영국식 발음도 있고 미국식 발음이 있는데 책만 나올 때는 그게 잘 몰라서 항상 들어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내레이터가 더 잘 들어와요. 귀에 쏙쏙. 샘플을 좀 들어보시면 어떤 내레이션이 어떻게 읽어주는 게 자기한테 맞는 건지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책 읽을 때 같은 지은이 거를 계속 듣는 것보다 저는 내레이터를 같은 사람 거를 한 번 더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읽어주는 거. 지은이를 같이 가지 말고 장르로 가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는데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건 역사에 기반된 소설인데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래서 그거 조금 뒤에 지금 들었고 맨 처음에 들었던 건 뭐 역시 러브스토리죠. 네, 러브스토리랑 추리소설은 달리다 보면은 10km를 이미 다 달려버린 거예요. 나 지금 더 듣고 싶은데 그럼 막 더 달리기도 하면 서로 이렇게 시너지도 나오고 해서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를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추리소설과 러브스토리 그러면 약간 단어도 맨날 나왔던 단어 계속 나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추리소설 그러면 맨날 공범자, 무슨 뭐 그렇죠, 변호인, 그렇죠. 변호사 뭐 그런 거. 예. 그냥 약간은 조금 가벼운 걸로 시작한 다음에 자기가 원래 이제 좋아하는 장르로 진행하고. 근데 해보기 전에 꼭 들어봐라, 샘플을. 예. 근데 로이스 이제 얘기를 듣고 있으면 하루를 도대체 몇 시간 주무시고 24시간을 생활하시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시간은 저는 쪼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24시간 갖고 있는 건 공평한데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지 말고 칼렌더에 넣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체크리스트 하게 되면 분명히 10개를 하잖아요. 밑에 7개는 못하고 내일로 또 넘어가요. 네.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체크리스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밑에 바텀만 서너 개는 계속 1년 내내 갈 거예요.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칼렌더에 넣어놓으라. 그렇게 시간 관리를 칼렌더를 통해서 하고 저희 동선이 칼렌더를 통하면 이렇게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와서 이렇게 뭉치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일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시장 가는 걸 토요일 날 가야지 하는데 저는 그 너무 황금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짬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저녁 때 한 9시 넘어서 시장 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가게 되면 이 하나 갈 거를 이제 시간을 세이브 한 거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토요일 날은 다른 걸 한달지. 그래서 저는 루틴은 깨지라고 있다고 봐요. 루틴을 다시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막 예를 들면 뭐 수요일 안 됐어 그러면 목금토를 버려버려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안 됐으면 목요일부터 다시 잡으면 되는 거고 뭐 요번 주 안 됐으면 다음 주도 하면 되는 건데 루틴은 깨지라고 있는 거지만 어떻게 빨리 그걸 회복하느냐 이제 거기 같아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기를 좀 다스리는 거.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네, 같이 하는 각자 거. 집에서 누워 있잖아요. 네, 근데 엄청 이 많이 프로는 했는데. 저희가 농구 클럽을 2년 전에 만들었어요. 네. 전 영어도 네, 지금 시작해보시죠. 그 핑클 멤버 4명이서 밴드방 만들어서 아. 매일 올려서 서로 예, 그거 보면서 근데 물론 매일 다 못 올려요. 그렇지만 그게 루틴이 있으니까 항상 그것도 올려서 같이 이제 격려해주고 쟤도 계속 공부하니까 나도 해야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시청자분들은 핑클이 뭔가 하실 네. 텐데 이효리 씨랑 지인이신가 하실 수도 있는데 예, 로이스님의 전 직장 전 직장 동료들 4명이 만든 저 릴리라는 직장에서 만난 과차장 때 만났고 벌써 한 20년 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못 만나지만 한두 달에 이제 체크해 가면서 같이 성장하면서 일 얘기도 하고 육아 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근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는 서로 겪은 게 되게 비슷하잖아요. 워킹맘으로서도 뭐 아니면 점점 올라갈수록 겪는 것들 되게 비슷하고 회사마다 다른데 다른 회사 걸 이렇게 듣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한 회사에 이렇게 오래 근무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경험의 폭이 너무 좁아져요. 그래서 그런 다른 회사 친구들을 만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육아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제 육아와 사회생활을 같이 한 지 이제 만 5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건 아이랑 부모가 같이 함께 구글 덕스로 일기를 쓰시는 네. 거. 그리고 아이한테 지도를 펼쳐놓고서 자 너가 가고 싶은데 찍어 라고 한 다음에 어디든 거기에 무조건 가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좋은 추억이겠다 싶어서 저도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공유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과 육아를 같이 해본 분으로서 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아이랑 어떻게 하면은 관심사를 같이 갖고 갈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가족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가족일기가 길지는 않아요. 짤막짤막하지만 모든 그 닥스로 들어와서 이렇게 남겨가면 그 가족에게는 그냥 서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체크인을 정말 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고 그게 이제 닥스로서는 편한 거는 저희 애가 지금도 그거를 보는데 검색이 되니까 엄마 옛날에 우리 강릉에서 그 장칼국수 먹었던 데 기억나? 그래서 이게 검색이 되니까 걔가 가끔 그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가족일기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은 제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퀄리티 타임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애한테 기억이 확 남는 시간을 줄 수 있을까? 그걸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어딜 가자라고 하면은 이건 너무 피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애보 그냥 너가 고르라고 해서 지도를 침대 옆에다 붙여주고 너가 골라 찍어. 그 다음에 애도 찍었으니까 자기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가기 전에 원칙이 있거든요. 대중교통만 이용한다. 그리고 민박집. 주인 있는 민박집만 간다. 그리고 항상 걷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서로 어그리를 해서 시장 가서 밥 먹고 뭐 마을버스 뭐 하루에 2-3개밖에 못 오면 멀리 가서 한 군데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뭐 같이 걸으면서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근데 애도 그게 이제 재미가 들렸는지 그걸 되게 많이 기억을 해요. 근데 애는 정말 자기 책임감인 것 같아요. 자기가 찍으면 엄마 그래도 가니까 나도 잘 따라가야지. 얼마나 짜증나겠어. 애도 맨날 걸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찍었으니 할 수 없죠. 아까 그 구글 뉴스 얘기하신 게 생각났어요. 뭔가 아이와 시간 보내는 방법이나 가족들이 소통하는 방법도 구글스러움이 있는 느낌. 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근데 뭐 제가 구글에 있다 보니까 이게 협업의 툴을 협업 업무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네. 그래서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장단기적으로 업무적 목표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좀 어떤 프로젝트를 꿈꾸고 계실까 궁금해요. 네, 업무적으로는 이제 제가 미국에 한 지 3년 됐는데 지금 인터내셔널 미디어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데 이 팀 안에서 맡고 있는 게 소셜 인플루언서 아울리치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그다음 뉴 미디어, 팟캐스트도 저희 팀 맡고 있는데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넓은 영역이네요. 요 팀을 좀 더 키워보는 거 단기적으로 하고 싶은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중장기로 보면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크니까 구글에서 뭐 경험하는 것도 되게 많겠지만 여기서 경험한 거를 조금 작은 회사에 가서 좀 기여를 좀 보고 싶다. 뭐 아주 장기적으로는 뭐 여성인권, 성소수자 인권 이런 단체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약간 경험했던 거는 인권단체나 우리 NGO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건 되게 많고 주장들도 너무나 정말 중요한 주장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이게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게 만약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고 또 할 수 있는 게 영어를 좀 가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조금 더 잘한다면 한국에 있는 그런 인권단체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나 아니면 해외까지 뭐 커뮤니케이션 할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근데 계속 뭔가 새로운 도전을 염두에 두고 계시구나 싶네요. 진짜. 네, 그런가요? 인생이 길잖아요. 눈빛이 막 반짝반짝하세요. 새로운 계획이. 그러니까 이미 뭔가 싶어요.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한 30년 동안 이렇게 집약적으로 경험하면서 배워오신 것들을 저희는 1시간의 치트키로 다 들은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로이스는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희도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구글 본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의 디렉터로 있는 정김경수, 로이스 킴과 함께 체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에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